자, 마지막 6번째 영상, 마지막 시험 대비 6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교육의 등장. 교육도 근대화되면서 근대식 학제를 일본, 청, 우리나라 전부 다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일본은 학제를 제정하고 모든 어린이가 6세가 되면 소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였다. 의무교육이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 도쿄대학을 설립하였다. 청에서는 서양 학제를 모방한 학당들이 설립되었고 경사대학당이 만들어졌고 이 경사대학당이 나중에 베이징 대학교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 때 근대 교육 제도를 모방하여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였고 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웠으며 외국어 학교를 비롯한 각종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도 서양식 근대 학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여성교육과 여성권리의 신장. 동아시아사는 특히 성리학적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권이 많이 낮은 상태였고 일본, 우리나라 어떻게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는 메이지 정부에 나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초등, 중등 교육을 시행하였다.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나서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교육을 받게 되었다. 청에서는 처음에는 민간에서 여학당을 세웠고 이후 근대 제도가 확산되면서 여성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됐다. 한편 서양 문물과 문명 개화 사상에 눈을 뜬 동아시아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여성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여기 일본 나오네. 일본 여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부인 교풍에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가정을 만들고 일부 다처제와 매춘을 금지하는 여성운동을 펼쳤다. 대한제국에서는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여성 통문을 발표하여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받고 직업을 가지며 민족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단체인 찬양에는 일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성 계몽과 여학교 설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다음에 카이로 회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국의 전후처리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평화를 위한 회담을 했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어디니? 얄타 회담 여기 있다. 얄타에서 회담이 열렸다. 그 포츠담 선언. 카이로 회담은 미, 영중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일본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거나 반환시키고 한국의 독립도 결정. 얄타 회담은 미, 영, 소,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한 비밀협정 체결. 포츠담 선언,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에 대한 자료, 국제평화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이 말은 1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국제연맹과 다르게 국제연합에서는 유엔군 무력으로 제재를 이제 침략하거나 평화를 파괴하거나 그러면 무력으로 제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국제연합 말씀드렸어요. 유엔. 다음 국교 수립과 미해결의 과제 여기 이 부분이 냉전 때 맺은 국교 수립이었고 냉전 때 맺은 국교 수립은 일화 평화 조약 즉 일본과 대만이 맺은 조약 그리고 우리나라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국가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억 달러를 받고 유상으로 3억 달러,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 돈을 받고 맺은 게 이 국교 수립 맺게 되는 게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에 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 냉전 체제 속에서 있었던 냉전이 끝나고 냉전 완화 속에서 있었던 국교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과 중국의 정식 수교
그리고 타이완과 단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대만은 아직도 정식 국가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대만은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전 때 여기는 냉전 완화. 그래서 국교 수립 각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자유주의랑 사회주의랑 나눠서 서로 국교 수립 맺다가 냉전이 완화되면서 사회주의, 자유주의 할 거 없이 이렇게 국교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음 냉전 체제. 여기는 냉전 체제 뭐 나토 막 코민텔은 그렇게 서로 여기 교과서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내전에서 이 부분 국공내전에서 이렇게 뒤집히게 된 이유가 공산군은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을 약속할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민심을 잃었다. 국공내전 이렇게 있었으나 공산당군이 이기고 장제스 국민당은 대만, 타이완 섬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죠. 6.25 전쟁. 6.25 전쟁 원인, 전개과정, 결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원인은 북한의 침략 준비와 간접적인 원인으로 에치슨9 발표가 있다고 했었어요. 에치슨9 발표로 우리나라가 제외되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 첫 번째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북한군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여기까지 밀렸다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 부분까지 밀렸다가 그러다가 미국의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위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근데 다시 또 중국군이 내려오죠. 중국군이 내려와서 유엔군 후퇴해서 이 부분까지 지울까요? 다시 또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결국 여기 정전 협상을 하고 휴전을 맺게 되는데 1954년에 제네바에서 6.25 전쟁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했어요.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 여기까지가 전개 과정이고 결과는 국토의 황폐화, 그다음에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이런 엄청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왔죠. 이 약소국 대리전, 이념 갈등의 대리전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터진 약소국의 서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역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다툼 때문에 일어난 거고 직접적인 원인은 통킹만 사건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같이 밑줄 치면서 쭉 한번 보면은 1965년부터 북베트남에 대한 통킹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미국이 하였고 그리고 이 전쟁에 한국군도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대대적인 구정 공세를 취함으로써 미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운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갖고 왔고
그리고 미군이 철군하게 되면서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개입 종결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이 냉전의 대립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죠. 냉전 완화, 이 전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도 교과서 쭉 읽어보고 지도 보고 어떻게 됐는지 쭉 보고 이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영상 있으니까 영상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 독도가 있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데 17세기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1900년에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책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교과서 뒤에 뭐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 지승남 이런 수많은 우리나라 고문서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정말 이번에 시험 범위 양도 많고 그런데 화이팅하고 시험 잘 보기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 화이팅하세요. 시험 끝나고 봐요. 안녕히 계세요.